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가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배태숙 의원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배태숙 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제명안을 뒤집은 겁니다. 중구의회는 제명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시켰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구의회는 감사원 결과를 보면 배 의원과 차명 회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배태숙 부의장은 지방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쳤다며 위법한 수의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저희 회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는 의회의 존립 근거마저 내팽개친 어이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의정윤리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중구의 자체가 지금 이전 투구장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중구에는 줄 이유가 없다. 세금 축내지 말고 해산하는 게 옳다. 시민단체는 수의계약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안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결혼 축하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달서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결혼 축하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달서구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께선 이번 리포트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결혼 축하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상임위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 달 뒤 열린 다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부분 복지로 하게 되면 20%로 생각했어요. 300상 정도밖에 못 하게 되는데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면 1,600명이 전부 다 하니까
처음보다 80%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는 6개월 거주 조건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가 될 전망입니다. 축하금의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달서구가 예산을 책정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심의 의결해야 지원 규모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방향들은 우리 구에 사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정주한 결혼한 부부들한테는 결혼 축가금을 지원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어떤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자체 재정을 살피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결혼 축하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결혼 축하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달서구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 없는 어르신들은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의 두류공원. 공원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은 어르신들이 3355 모여 있습니다. 공원 한켠에 마련된 평상에서 잠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편히 쉬기에는 이 공원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구 시내에서 여기 생시원합니다.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아하고 나오면 아무래도 좋지. 사람들도 대화도 하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이마저도 견딜기 힘들면 지하철 역사로 향합니다. 방월당역 만남의 광장.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벼운 부채질로 더위를 피하기에 지하철 역사는 가장 좋은 피서지입니다. 하도 지어보고 한번 나와봐야지. 지어고 시원하다 가길래 집에 있으면 또 뭐하노. 시실 한번 나와봐야지.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합니다. 더위 피해서 오는데요. 오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있다가 이 더위 피하고 가는 거죠. 자주 오세요? 네, 한 번씩 나와요. 뭐 자주 매일 오진 않아도 하면서 더위 피하려고 뭐 2, 3일 정도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내려 나온다는 문제죠. 더위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계속 에어컨 틀 수도 없는 기고.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의 대부분은 노년층.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는데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새로운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 의료계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전에는 119 구급대가 병원에 문의한 후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야 이송할 수 있었으나 이젠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병원은 수용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센터 2곳에 문의 후 2곳 모두 수용 곤란하면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합니다. 6개 센터 모두 수용 응답이 없으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해 병원에 문의하지 않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은
대구광역시와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6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침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에 있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중대해진 만큼 해당 조직을 4팀 12명에서 4팀 21명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곳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곳으로 확충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 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재 2곳에서 내년까지 3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응급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수해 등 이딴 자연재해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 여파가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HCN 이정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할 사과가 바닥에 놔둔 겁니다. 흘러내린 토사엔 나무가 묻히거나 뿌리채 뽑히면서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나마 잘 버텨준 나무에 열린 사과도 예년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집중호우와 불볕더위로 먹잇감을 잃은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받기 일쑤입니다.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냉해와 집중호우 등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후에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결과는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도 이제 기후 탓으로 돼가지고 한 수확량이 최소한 20-30% 정도는 감소될 것. 생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과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달의 경우 사과는 전년 대비 17%가 줄었고 배는 21% 감소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과만 해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70%가량 올랐습니다. 지독한 장마 후 더 가혹한 폭염 탓에 상추와 배추, 열무 등 주요 밭작물 생육도 악화해 인상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 그리고 냉해, 서리 피해, 그다음에 집중호우, 그다음에 또 우박 이런 것들 때문에 개화기부터 지금 생육기까지 과일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상품성 있는 과일들이 많이 저조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부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나 매몰 등 농경지 피해 면적은 전국적으로 36,000여 헥타르, 국내 농산물 주산지인 경북의 농지 피해도 3,800여 헥타르에 이르면서 그 여파는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태풍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풍은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10일 낮 정도에 부산 인근에 상륙한 뒤 오후 3시쯤이면 대구 북쪽 50km 지점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 대부분은 태풍 폭풍 반경 안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7,890명 더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2,556명 발생한 셈입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모두 70대 이상 연령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일 0시 기준 39.1%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의 상징 중 하나였던 아시아 코끼리 복덩이가 50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달성공원 관리사무소는 복덩이는 지난 6월부터 발톱 중이염과 노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4월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공원은 부검 결과 노령으로 인해 심장 내부에 지방 덩어리가 과도하게 축적돼 폐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공원은 사육 코끼리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라며 소각 방식으로 처분했고 현재는 코끼리 추가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가 다음 달 7일 성서체육공원 야외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달서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달서구에 살고 있는 타 지역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창과 중창, 밴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하면 됩니다. 본선에는 12팀이 올라가며 대상에겐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조기에 퇴영한 참가자에게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학생 통역,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인천 소식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참가자 1,060명이 인천에 찾았습니다. 인천시는 스카우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구청과 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지원기관인 대구 중구시니어클럽이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북카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13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운영합니다. 대구 예술발전소가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에 참여할 20, 30대 청년 20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공연 기획과 제작 실무, 전시 기획 실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2023)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계명대학교 4학년 남윤석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작인 자세 교정용 모듈은 관절 부상 예방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의용소방대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임용 서비스 사랑의 꽃단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용실을 찾기 어려운 50여 명에게 염색과 펌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달서구가 내년 2월부터 대구시 최초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아직 지원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결혼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의 사업이니만큼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